여행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체험을 통해 보다 나은 성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생 여행 또한 수많은 경험을 통해 부딪히고 상처받으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상을 조금씩 이해하고 포용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질과 습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러한 기질과 습성은 부모님에게 받은 유전자와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에 나와서 유아기를 거쳐 겪는 환경을 통해 틀이 만들어집니다. 기질과 습성을 통해 갖게 된 인격체인 에고는 비슷한 감정 주파수 대역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한 경험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기질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어느 정도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데 습관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유추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계략적인 인생 설계도가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욕망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때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도 하지만 잘못된 욕망은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하는 것,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사랑을 갈구하는 것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욕망이 예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어느 정도 굳어진 기질과 습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예정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보면 해소되지 못한 결핍된 감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은 대체로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극을 받고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번 생의 카르마이고 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결핍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만의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결핍으로 인해 생성된 자신만의 기준은 객관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나눔으로 인해 균형을 잃게 되고 균형을 잃게 되면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다고 생각한 사람을 만나며 즐거워하다가 갑자기 헤어지거나 또는 전에 보지 못한 싫은 모습을 보게 되면 싫은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러한데 자신이 좋고 싫음을 규정짓고 감정이 출렁거리며 즐거움과 고통을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상을 짓는 습관은 고락, 즉 고통과 즐거움을 반복하는 현실을 창조할 뿐입니다. 결핍으로 인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잠재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면 강하게 저항하게 되는데 이러한 저항은 카르마에 의해 작용하는 것입니다. 에고에서 분리된 또 다른 자아인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자유로운 자아를 통해 삶은 꼭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같이 느껴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운명의 길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은 풀어야 할 감정의 잔재를 보여주는 거울로 인식해야 합니다.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느끼고 이해하면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
쌓여있는 카르마는 조금씩 높게 될 것입니다. 결핍은 스스로 채워야지 다른 사람과 사물을 통해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통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일은 잠시 충만함을 느껴도 결국 어느 시점에 사라지게 될 뿐입니다. 결핍에 의해 드러난 이번 생의 카르마는 결국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원인을 찾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결핍된 감정 이후에 치우치지 않는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외부로 인격화되어 표출된 결핍의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그러한 감정 또한 자신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안아주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면의 결핍된 감정이 외부로 인격화되어 표출된다는 것을 안다면 카르마 해소를 위해 외부가 아닌 내부를 들여다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에고를 통해 표출되는 여러 감정들은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가 모여 있고 그러한 감정의 인격체 중에서 마음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상반된 다른 감정과 짝을 이루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반쪽으로서의 결핍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언가에 집착하는 것은 아직 결핍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족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어떤 상태에서도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숨은 그림처럼 찾아보면 이대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만족스러운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고 있는 대상이 보이고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조건 없이 다른 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통해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사랑을 준 만큼 받으려고 하거나 오직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갈구합니다. 예수께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것처럼 자신이 사랑받고 싶은 것처럼 타인 또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통제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타인 또한 통제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계산적인 사랑을 하고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타인을 속박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계산된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연을 맺으니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업을 쌓고 상처를 받고 괴로워합니다. 정서적인 결핍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통해 채우려고 하면 비슷한 주파수 끌어당김에 의해 상대방 또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통해 자극을 주는 대상은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카르마는 삶을 힘들게 하며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게 합니다. 그러나 이번 생의 부정적 카르마를 찾고 그 원인을 알아내고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서서히 감정의 균형을 찾아가면서 평온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카르마를 극복해가면서 더 성숙된 자아로서 성장하게 되며 설령 다른 카르마가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 남아있을지라도 영혼의 성장을 위해 주어진 길임을 알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